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제가, 제가 다음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비슷한 연구들이 있나 서베이를 할 겸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이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데이터 셀렉션 for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때 이제 그 데이터가 사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특정 데이터만 잘 쓰면은 이론상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뭐 에피시언트 하겠죠. 데이터를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그 정도의 컨셉으로 좀 비슷한 주제들을 찾아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한 관련된 주제가 뭐 찾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보이는 주제 4개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좀 시간 순으로. 먼저 DCCB 2020에 나온 Curriculum Manager for Source Selection in Multi-Source Domain Adaptation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보니까 그 멀티 소스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UDA인데 UDA는 알죠? 그 소스랑 타겟 데이터가 있는데 소스만 GT가 있고 타겟은 GT가 없는. 그래서 목적은 타겟에서 잘 되게 하는. 근데 소스가 이제 여러 개인 세팅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그래서 이제 얘도 결국엔 타겟 데이터에서 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세팅에서 얘네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셀렉션 하는 거를 반영을 했냐면 그 얘네 주장으로는 그 모델한테 처음부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너무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소스 데이터를 알려주면 얘가 배우기 힘들어 할 거다가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는 좀 더 배우기 쉬운 셋을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커리큘럼 러닝처럼 걔네 위주로 처음에는 학습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다른 셋도 좀 활용을 하는 그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 매니저라는 애가 있는데 이놈이 이제 중요도라고 표현이 되는 거를 계산을 해줘가지고 처음에 보시면 이제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랑 그 비슷한 하늘색, 초록색, 아니 파란색 애들이 쓰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것도 쓰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커리큘럼 러닝처럼 학습을 하는 아이디어인데 그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DA 보면은 그 보통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달려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타겟이랑 소스 그 피처가 인베리언트하게 나오는 것만 하는데 추가적으로 저기 얘네가 주장한 거는 이거 잠깐만 오 여기에 커리큘럼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이 커리큘럼 매니저가 요 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도를 그 계산시키도록 해가지고 기존 어드버서리얼한 구조에 여기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이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메인 아이디어는 그 정도다 말하면 될 것 같고, 어, 옛날 논문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뭐 잘했다고 했겠죠. 넘어갑시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Sub-Modular Mutual Information Measures for Data Subset Selection under Distribution Shift인데 얘네들은 어떤 태스크냐면 또 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 있더라고요.
이런 세팅이 왜 있나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 뭐냐면은 그냥 타겟도 GT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퍼 러닝, 파인 튜닝 이거랑 뭔 차이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있습니다. 하여튼 여 세팅에서 잘 하겠다라는 태스크인데 얘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얘네는 약간 에피시언시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소스 데이터를 학습 그 추가로 쓸 건데 그걸 다 쓸 필요 없고 좀 잘 효율적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것만 뽑아서 쓰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메커니즘이라서 보면은 그 소스 데이터, 타겟 데이터 그리고 सब셋 그리고 근데 여기서 सब셋은 소스에서 나온 सब셋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델이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타겟이랑 सब셋을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सब셋을 새로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새로 선택된 सब셋으로 이제 타겟이랑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자체는 간단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약간 이게 좀 ML 쪽 논문인가 싶긴 한데 저희가 처음 보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왜냐면 사실 이게 그 타겟 데이터랑 디스트리뷰션이 먼 예를 쓰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방해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밀러리티를 무슨 서브 모듈러 펑션이랑 서브 모듈러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뭐 이런 걸로 계산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식 보면은 오 잠깐만 나오고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sub modular mutual information 이 친구가 맥시마이즈 되는 게 비슷한 셋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근데 이 얘는 어디였어 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sub modular 펑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S가 뭐냐면 similarity인 거고 이 similarity는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여기서 아니 X인지 Y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는 그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흐름이 타겟이랑 그 सब셋에서 비슷한 애들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सब셋을 매번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더 좋다, 더 효율적이고 좋다. 뭐 이런 컨셉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잘 된다고 하겠죠. 저는 결과는 제가 메인으로 타겟할 거 아니면 열심히 안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요, 벌써 다 왔습니다. 절반 왔습니다. 그 density matters, improved core set for active domain adaptive segmentation이라고 어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또 세팅이 있더라고요. 그, 그 액티브 러닝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액티브 러닝이 뭐냐면 이제 모델이 뭐 초기에는 그 약간 파셜하게 라벨이 있었을 텐데 모델이 이제 그 파셜한 걸로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이 샘플이 궁금하다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 그 정답을 알려줘서 그 학습에 추가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추가된 거 포함해서 학습을 하고 그럼 그 다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느낌의 이런 프레임워크가 액티브 러닝인데 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개념을 DA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러닝 개념이 이 타겟 쪽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세팅은 UDA랑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그 학습을 시키면서 타겟 데이터 샘플들 중 이제 여기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휴먼이 오라클이 되는 휴먼이 알려주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목적성 자체는 이제 그 주어진 공통 예산 버젯 안에서 가장 잘 하게 하기, 잘 성능을 올리기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태스크가 제목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그 심세그거든요.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서 그 액티브 러닝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샘플 단위로 라벨이 추가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픽셀 단위로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픽셀이 제일 모르겠으니까 물어봐가지고 예. 그런 거 같고 그런 세팅인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기본적인 DA 프레임워크랑 똑같이 소스 쪽 브랜치가 있고 타겟 쪽 브랜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타겟 쪽에서 그 추가로 이제 그 휴먼한테 여기를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볼 텐데 그걸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컨트롤 여기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거를 할 때 이제 얘네들이 말하기를 그냥 그 언설턴티가 높은 애를 물어보는 것보다 그 약간 이제 그 언설터티는 너무 이제 그 주위 픽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얘네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덴시티라는 개념을 고려를 해서 뽑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덴시티와 관련된 개념을 도입을 시킬 때 이 코어셋 셀렉션이라는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코어셋 셀렉션 분야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세히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여기서 말하는 덴시티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턴트 상에서 요 샘플 그 레이턴트 피처가 이제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덴시티가 높고 아니면 낮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친구가 에서 여기 그 다이내믹 마스크드 컨볼루션이라는 아키텍처로 그 덴시티라는 개념을 배우는 것 같은데 이 다이내믹 마스크드 컨볼루션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이내믹 마스크드 컨볼루션이고 보면은 사실 별건 아니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제가 아키텍처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 때 여기 m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에 대한 그 계산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픽셀에 대한 계산만 그 하게 만들고 그걸로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을 최종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 이 리컨스트럭트 된 거랑 기존 거랑 그 차이로 계산된 이런 식을 가지고 덴시티를 계산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면 그 이 D 값이 이 절대값이 이게 작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요 값은 상대적으로 크게 된다는 거죠. 덴시티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는 거는 주위 픽셀에 해당하는 피처들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덴시티가 높다. 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컨스트럭션이 안 되면 이게 주위에 있는 픽처가 뭔가 레이턴 상에서 머니까 리컨스트럭션이 더 안 되고 그 덴시티도 이제 더 먼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덴시티를 잘 구해놓고, 이 덴시티를 기반으로 코어셋을 모르는 그 휴먼에게 물어볼 셋을 어떻게 물어보냐, 잘 찾냐면, 어, 이제 기존의 코어셋 셀렉션 개념을 보면은 그, 그냥 거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찾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평균 거리 기반으로 셋을 선택을 하면은, 요렇게 뭉쳐 있으면은, 여기까지 넓어지고, 요쪽에 한쪽에 편향돼 있더라도, 요 쓸데없이 여기까지 커지고, 얘도 이제 좀 멀찍이 있어도 이렇게 커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덴시티라는 개념을 포함을 시키면 요 셀렉티드 샘플 주위의 바운더리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같은데, 어,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기존에는 그냥 무지성 디스턴스 기준으로 그 거리 기반으로 가장 먼저 요거가 선택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덴시티라는 개념을 추가했으니까 똑같이 시작을 하되 덴시티로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덴시티가 높으면 그 디스턴스를 상대적으로 그 비례해서 줄이게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생각은 요쪽은 요쪽에서 새롭게 샘플이 뽑혀봤자 얘가 어차피 잘 커버를 해주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얘를 새로 뽑아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Universal Domain Adaptation for Simcycle. 그래서 Universal DA가 뭐냐? 얘네들은 이제 Source Private과 Target Private 카테고리가 존재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DA를 할 때 공통된 카테고리만 그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이 그러니까 그게 프랙티컬하지 않으니까 그 분명히 이제 소스에만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타겟에만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다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 태스크를 DA를 수행하는 거고 이 타겟 프라이빗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언노운으로 밝혀내면 된다고. 네, 마치 그 카테고리 디스커버리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태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확인 결과 그냥 이제 소스 프라이빗이 생기든 타겟 프라이빗이 생기든 어찌 됐든 뭐 악이 있더라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고 둘 다 있으면 더 파멸적이고 네, 더 파멸적이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잘 처리해줘야 된다.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이게 사실 이게 논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컨셉이랑 좀 동떨어진 논문이었긴 했는데 그냥 읽었으니까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를 셀렉션 하는 부분은 사실 요 TIM 요 부분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타겟 샘플에 있는 그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확인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수도 라벨 형태로 확인을 하겠죠. 찐 라벨은 없으니까. 거기랑 커먼 클래스가 많은 소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게 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한 개념이 활용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그 전에 사실 기존 논문들에서도 그 자주 쓰였던 게 비슷한 소스를 쓰는 게 이득인다니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뭐 기본적인 그 소스 쪽에서 GT 걸어주고 타겟 쪽에서는 이제 스크랍을 만들어가지고 걸어주고 이거는 비슷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 러닝을 도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말하길 프로토타입으로 러닝을 할 때 그 소스랑 타겟에서 각각 프로토타입을 정의한 다음에 그 러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얘들이 말하기를 그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론상 그 소스랑 타겟의 인베리언트한 피처가 나오도록 이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 러닝이 그 소스랑 타겟 그 같은 카테고리면 소스랑 타겟 프로토타입의 아니 정확히는 이제 커먼 클래스면 소스랑 타겟 그 프로토타입 사이에 존재할 거다. 그거를 이제 그 무슨 W란 디스턴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도 라이블링에도 쓰고 이제 그 커먼 클래스랑 프라이빗 클래스를 구분하는 용도로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봤는데 얘네가 수식을 거지같이 써놔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 컨셉으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CPR인지 모르겠는데 CPR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네, 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셋을 잘 갖다 쓰는 거에 대한 논문들을 봤는데 그냥 요약을 하면 그 타겟이랑 비슷한 걸 잘 셀렉션 하는 게 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해도 돼요. 네. 대부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타겟 데이터 셋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냥 퍼스트 데이터 셋들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뜰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뭔가 그 타겟 도면이 더 좋아지는 거를 저는 상상했는데 약간 그, 네, 애초에 DA가 옛날 개념이라 옛날 인프라나 리소스 생각하면은 그게 서브 옵티멀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야 이제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면 장땡이다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더 내용이 많지 않나. 근데 그런 기원님이 말한 방향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꺼요? 하여튼, 이거 공유를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화면 슬라이드 쇼를 켜고 형 거를 쇼 켜고 이제 공유를 여기서 이거 아하. 근데 지금 된 것 같아요. 이걸 이거 해. 네. 지금 잘 넘어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정병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거는 이제 유전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유전 알고리즘을 발표를 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 되게 트레이닝 프리로 접근하는 방법론들에서 잘 가져다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요게 그러면 비전 도메인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디퓨전 엑셀러레이션이라는 태스크가 한 게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모델 멀징입니다. 아마 요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 두 개에다가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결국 최종 목적은 이제 진화론의 아버지죠. 이제 찰스 다윈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라는 법칙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 이제 뭐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제네레이터 이니셜 포퓰레이션에서 이제 첫 번째 한 군집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각 군집들 내에 있는 요소들을 다 이제 적합성을 계산을 해서 이제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셀렉션 해가고 크로스오버 이제 하고 뮤테이션 을 했냐 또 이제 적합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잘 적합을 했냐 하면 이제 끝내는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뮤테이션 된 애들로 다시 뽑아가지고 또 포퓰레이션을 만들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장 강한 녀석을 골라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 바이올로지다 보니까 이 염색체 내에서 이제 뭐 X, Y, Z 하는 이 염색체들이 들어가서 이제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요 군집을 이제 포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요걸로 계산하는 피트니스 스코어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로스 펑션이죠. 로스 펑션을 이제 먹여가지고 이벨루에이션을 했을 때
얘들 중에서 이제 성능이 높은 애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 골라내는 셀렉션 알고리즘으로는 뭐 엘리트만 뽑겠다는 뭐 엘리티즘 셀렉션이 있고, 뭐 룰렛 돌려서 뽑겠다는 룰렛도 있고, 뭐 토너먼트 확률, 뭐 랭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뭐 예시로 랭크를 뭐 여기서 한번 들어가지고 뭐 스코어도 뭐 랜덤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치고, 랭크는 뭐 첫 번째랑 뭐 n 번째 얘가 셀렉션이 어떻게 되었다고 쳤을 때 이 두 녀석을 이제 골라내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만약에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다 풀었다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는 반을 자를게요. 반을 잘라서 윗동 아랫동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붙이는 거를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구를 만들어내는 걸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뭐 굳이 위아래로 자를 필요 없죠. 이렇게 잘라도 되고 뭐 와리가리 쳐서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하나를 만들었다고 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캔디데이트에서 뮤테이트를 먹이는 방법은 이제 노이즈를 그냥 더하는 겁니다. 노이즈를 더하거나 아니면 뭐 스왑을 시킨다던가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크로모즘을 만들고, 얘들을 만들어서 다시 적합성을 계산을 하고 이제 괜찮은 놈들만 다시 포퓰레이션에 넣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똑같은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저희 도메인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거 뭐 랜덤하게 만드는 거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여러 개 해가지고 모델 여러 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중에서 이제 성능 딱 좋은 거 골라내가지고 걔네들끼리 뭐 파라미터 섞든가 해서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노이즈 더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 좀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걔들만 뽑아가지고 걔들로 다시 포퓰레이션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강한 살아남는다가 되었고, 요거를 그래서 이제 비전 도메인에 접목된 사례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프릴리미너리를 먼저 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디퓨전 엑셀러레이션이라고, 저게 일반적으로 디퓨전을 하게 되면 뭐 1000번이든 100번이든 아무튼 스텝을 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노이즈가 있고 모델 돌리고 그 다음 노이즈 예측하고 또 모델 돌리고 그 다음 노이즈 예측하고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어떤 결과물을 얻는 과정인데, 이게 뭐하러 1000번 돌리냐, 그냥 중간에 몇 개 스피 커넥션 해버려서 이 어텐션 개선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통과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을 이전 타임 스텝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일단 줄어드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래서 불필요한 연산도 안 하게 돼.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불필요한 연산이 줄다 보니까 엑셀러레이션 된다 그래서 디퓨전 엑셀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논문이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썼었고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 개념을 이제 아까 보여줬던 논문이 요 논문인데, 사실 빨라지기만 하는 애니까 뭐 성능이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성능이 이렇게 조금 박살이 났는데, 여기에다가 진화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좀 어댑티브하게 잘 스킵을 하겠다. 여기에서 어떤 애는 스킵하고 어떤 애는 스킵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골라냈더니 우리 거는 뭐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더라 하는 게 이제 요 논문입니다. 이제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디퓨전 트랜스포 모델을 쓰거든요. 그래서 DIT 블록에서 캐싱을 하게 되는데, 캐싱은 이제 저희가 뭐 디플레이 버퍼라든지 뭐 버퍼 한 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셀프 어텐션 너 계산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이제 바이너리, 하면 이제 셀프 어텐션 계산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가져다 쓰는 거고요. 다음에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너도 계산할 거야 안 할? 하는 바이너리로 이제 0과 1로 인코딩된 어떤 유전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첫 번째 세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락에서는 뭐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블락에서는 뭐 일부만 좀 스킵을 해서 가져다 쓰는 방식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대를 만들어내고, 얘들로 일단 인퍼런스를 해서 나오는 성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얘들끼리 섞고 변이시키고 해서 또 다음 세대를 만들고 해서 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놈을 골라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데 이거 보면 이제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이 제네틱 알고리즘으로 요거인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신경 되게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멀티 오브젝티브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했을 때 나온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논 도미네이티드 솔팅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에 쓸 수 있게 조금 개선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랜덤하게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를 뿌려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코스트는 요렇고 퍼포먼스가 요렇게 나오더라 하는 요런 이제 요 각자 모델의 성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코스트가 없고 퍼포먼스는 최상위 여기가 제일 좋은 애일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옵티멀 솔루션들이 존재하는 프론트 라인이 대충 한 여기겠거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어봅니다. 여기를 이제 파레토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뿌려진 애들의 계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파레토 프론티어에 가까운 애를 프론트 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2, 그다음 점점 뒤로 밀려가면서 뭐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과정을 non dominated sorting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진화할 때는 프론트 1만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크라우딩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한쪽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면 결국에 파레토 프론티어에서 요 위쪽 부분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어떤 부분만 어떤 부분 쪽으로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DA 이런 데서 롱테일 프로블럼 푸는 것처럼 작은 쪽에 웨이트를 좀 많이 주겠다. 그래서 다음 포퓰레이션을 만들 때 여기에서 샘플을 좀 많이 하겠다는 게 크라우딩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알고리즘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거 그냥 이니셜 포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에 요 블럭들 만들어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calculate fitness.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퀄리티랑 코스트에 대한 피트니스 적합성을 한번 골라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토너먼트 셀렉션 해서 뭐 뽑고 크로스오버해서 뭐 썼고 그다음 뮤테이션 해서 이제 뭐 하고 해서 이제 각각의 그룹들을 다음 제네레이션에 넣어서 계속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레토 프론트에 가까운 애들을 골라내서 이제 성능을 한번 뿌려봤다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어, 그래프가 없긴 한데 아무튼 세팅은 이제 이렇고요. 픽스아트랑 플럭스라는 두 개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썼고 이제 여기에서 캐싱하는 그러니까 스킵할지 말지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필보드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밸루에이션 메트릭으로는 뭐 이미지 리워드 이게 뭐 FID 스코어랑 비슷한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뭐 클립 스코어 그다음에 레이턴시는 MAC 뭐 밀리세컨드 퍼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 쪽으로 치면은 플랍스랑 밑에 건 FPS인데 얘들이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태스크 자체는 일단 이거 설명을 늦게 드렸는데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텍스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내더라. 스피드업은 이만큼 했다. 그 이전에 것들은 잘 안 되더라. 하는 뭐 그런 퀄리티고요. 이제 뭐 이런 그래프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 십자가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얘들을 유전 알고리즘을 이바이 돌려가지고 이제 파레토 프론티어로 우리가 여기까지 당겨봤다. 그래서 레이턴시는 굉장히 줄고 성능은 보존이 되더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오르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픽스알트라는 모델에서 한번 그다음에 플럭스라는 모델에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성능 테이블이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디퓨전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설명, 디퓨전 엑셀러레이션의 접목이 된 이제 진화 알고리즘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멀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붙은 데는 네이처 자니지인데 이게 뭐 보이콧 당하고 뭐 문제가 많은 데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일단 얘도 뭐 지금 논문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스탁의 수도 많고 해서 이 회사도 좀 독특하고 해서 뭐 하는 데인지 봤더니 이제 뭐 그냥 좀 잡소리지만 이제 뭐 AI 과학자 해서 이제 대체 대학원생을 만들겠다 뭐 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AI 모델을 좀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모델 멀징이라는 태스크를 선택을 했는데 모델 멀징은 뭐 최근에 뭐 이기원 학생이 이제 중간 심사 때 발표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뭐 파라미터 레벨에서 보통 많이 놀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끼리 더하고 뭐 서브스페이스 베이스드 멀징, 뭐 라우팅 베이스드 멀징 뭐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는데 일단 멀징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멀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으면 걔네들을 어떻게 잘 섞을까 해서 이제 여기 파란색 모델 1이 파란색이고 모델 2가 빨간색이면 이제 얘들은 뭐
파란색 쪽에 많이 섞으면 뭐 보라색이 나오고 두 개 적당히 섞으면 자주색이 나오고 이제 빨간색 쪽에 많이 섞으면 분홍색이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멀징이고 데이터 플로우 스페이스는 이제 요거는 아키텍처 단에서 이제 멀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블록 몇 개 넣고 그다음 빨간색 블록 몇 개 넣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요 논문에서 그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비주얼적으로 보면 새로운 모델을 잘 되는 모델을 만들어낼 건데 몇 개는 가져오고 몇 개는 이렇게 파라미터 합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이제 요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저기 뭐냐 제네틱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타겟 태스크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뭐 밑에 거는 안 할 거고요. 위에 거만 했을 때 이제 이게 LLM 모델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페니즈 매스 프로블럼 푸는 거 해가지고 이제 뭐 박스 있고 뭐 박스 크기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일 때 뭐 내부 볼륨이 얼마냐 뭐 하는 이런 문제 푸는 것들 이제 일본어로 어떻게 잘 여러 모델을 섞어가지고 잘 학습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래서 두 개의 멀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제네틱 알고리즘은 CMAES라 해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멀징에서 이제 이게 결국에 제네틱 알고리즘을 쓰려면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를 할 때 이제 요 두 개의 멀징 기법을 들고 왔고 데이터 플로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즈 멀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이기훈 학생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태스크 벡터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파인튠된 일반 그냥 모델이 한 게 있고 얘를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학습한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얘들의 네트워크 파라미터 차이를 태스크 벡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각 네트워크의 이제 블록에서 이제 요런 차이들이 보이더라. 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날리고 여기에서 뭐 사인 어떻게 추출하고 이제 뭐 여기에서 합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데어 멀징이라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매나 태스크 벡터들인데 여기에서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자르고 이제 남은 하이퍼 파라미터 줄 중에서 얘들로 리스케일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고 해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유전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알고리즘은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에 해서 이제 아까 최초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이고요. 요게 이제 또 요 상황에 맞게 새로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그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 왔는데 여기 뮤테이션이 빠진 거는 제가 이거 알고리즘 대충 봤을 때 뮤테이션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업데이트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 가우시안 샘플을 하나 그래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뽑습니다. 얘들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걔들로 피트니스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잘된 애들 못된 애들 있겠죠. 잘된 애들에 대해서 이제 민을 구해가지고 요 새로운 민과 새로운 베리언스를 구해서 이제 새로운 분포를 만들고 여기에서 다시 학습을 해서 또 만들고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민과 베리언스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아까 뭐 자르고 뭐 사인 모르고 리스케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로 전부 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이제 멀징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샘플을 내서 걔네들로 멀징을 하고 이제 패트니스 그러니까 보통 뭐 성능이겠죠. 성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셀렉션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새로운 민이랑 새로운 베리언스를 구해서 요걸로 다시 다음 세대로 넘겨서 또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로 모델을 만들고 걔들로 멀징을 해서 피트니스 제고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evolving Japanese medicine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DFS가 빠진 그 뭐 스트럭처 관련된 건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잘 적용을 했을 때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해서 여기에 보이는 PS, DFS, PS 플러스 DFS 뭐 이런 것들을 각자 먹였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이건 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건데 그 모델 멀징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 말고 쓸데기 없는 모델들 같이 멀징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성능 지표가 이 디스트랙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재패니즈 프로블럼 솔빙인데 뭐 독일어 넣고 중국어 넣고 한국어 넣고 의료 도메인 넣고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이제 성능이 점차 떨어지더라. 뭐 몇 개 오르긴 하는데 아마 뭐 어순이 관련 있고 뭐 이래서 오른 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널 논문에서 여기에서 많이 생략을 했지만 테이블이나 피규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시고 있는 도메인이 있으면 거기에 트레이닝 프리로 뭔가 아니면 파라미터 업데이트 프리로 뭔가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포퓰레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샘플을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어떻게 잴 건가,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건가?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요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연구하시고 있는 도메인에서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몇 번 정도 이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략 아마 이게 결국에 인퍼런스를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뭐 이제 멀징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없는데 디퓨전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뭐 결국 인퍼런스를 얼마나 많이 하냐. 요거 제네레이션 여기서 아마 1000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1000번째 세대에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디퓨전 모델 뭐 GPU 8개에서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배치해서 얘네들 뽑고 하면 이제 디퓨전 스텝 한 1000번 거친 거를 뭐 한 1000세대 하는 거니까 인퍼런스 1000번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하루 정도 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얘는 A6000을 썼고 그다음에 그 뒤에 거는 이제 GPU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모델 멀징하는 애들 얘네를 보니까 근데 다 7B 모델로만 멀징을 해서 아마 얘들은 뭐 한 24GB짜리 GPU를 썼을 거고 뭐 인퍼런스만 하면 금방 나오니까 얘들은 뭐 시간은 금방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사실 이거 있잖아요. 최적으로 간다는 보장 네 맞아요. 또 이제 그냥 이터레이션 많이 반복해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언더키 그림이자 근데 약간 피트니스 같은 걸로 하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얘네들도 사실 그 피트니스로 셀렉션 할 때 뭔가 시너지 효과 같은 고려를 안 하고 크로스오버하고 할 때.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얘를 그냥 적용하기에는 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아마 뭔가 본인의 태스크가 있을 때, 이게 저도 사실 제네틱 알고리즘을 잘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태스크에 있을 때, 이런 제네틱 알고리즘들, 그거에 특화된 제네틱 알고리즘을 다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형이 돼서 아마 적합한 제네틱 알고리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단순히 가져다 쓰기에는 이쪽 분야 조금은 공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뭔가 접목을 하면 뭔가 적절한 걸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요 자료는 제가 저기 디스코드에 올려놔가지고 거기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